이번 시간에는 168페이지의 부동산 중개 실무 파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개 실무 파트에서는 한 8문제에서 많게는 10문제, 11문제 정도까지 출제가 되는데, 대체로 보면은 실무 처리할 때 응용돼야 될 관련 법률적 지식들을 주로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중개 실무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현장 실무를 물어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고, 이 관련 법 지식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만 점검을 해두시면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토지법이나 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나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거기다 민사집행법상 경매에 관한 간단한 부분들을 이렇게 활용을 해서 문제를 많이 구성하고, 또 이 공인중개사 법의 내용을 또 활용해서 실무 문제를 많이 구성을 합니다. 특히 거래계약서 작성 실무라든가 확인설명서 작성 실무, 이런 파트는 공인중개사법 25조와 26조에 규정되어 있는 확인설명제도, 거래계약서 작성 제도에 관한 법률적 지식을 활용해서 풀면은 되는 그런 식으로 출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8페이지부터 우리 69페이지까지 걸쳐서는 소위 우리 중개 실무 총론 파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과거 초창기 시험에서는 종종 문제를 물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나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근데 일단은 중개 실무의 전반적인 흐름을 먼저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면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 실무라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중개의뢰 접수를 받음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중개의뢰 접수라는 것이 결국 법률적 표현으로 빌립자면은 중개계약의 체결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개의뢰 접수가 이루어지고,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개의뢰 접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만약에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중개의뢰 접수 실무를 진행하게 된다면은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따라서 전속 중개계약서라는 법정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서 접수를 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실무를 내는 거죠. 그래서 전속 중개계약서 작성 의무에 관해서는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우리가 익히 점검을 한 바가 있죠. 이 중개의뢰 접수받은 물건에 대해서 조사 확인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 공인중개사법 제25조 규정에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한 규정을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9가지 사항을 조사 확인하는데, 실무적으로는 공부사항 확인이다, 현장 답세한 확인에 의한 방법으로 조사 확인을 거치는 거죠. 그 조사 확인한 내용을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인에게 성실정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 설명하는 과정을 우리 실무 교재편에 보면은 중개 활동 과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중개 활동 과정, 중개 판매 과정, 판매 과정,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설명 과정을 우리가 중개 활동 과정이다, 중개 판매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면은 결국은 대인 활동보다는 대임 활동의 측면이 중개 실무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걸 반영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의 결과 거래 당사자 사이에 거래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게 바로 거래계약 체결로 이어지는 거죠. 클로징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거래계약 체결이 되면은 중개는 완성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좁은 의미의 중개 실무라는 것은 결국 중개의 접수로부터 시작해서 거래계약 체결에까지, 이 거래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전개해 나가는 일련의 활동들을 중개 실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개 실무의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 조사 확인 실무고, 또 거래계약서 작성 실무거든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법 25조에 규정되는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한 규정과, 그리고 26조에 규정되어 있는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그 규정을 실무에서도 활용해서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거래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의 이행 과정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관여한 행위는 손해배상 책임의 귀책 사유가 되는 중개의 범위에 포함된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계약의 이행 과정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관여한 행위는 중개활동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손해배상 책임의 귀책 사유가 되는 원인 행위를 판단할 때는 중개의 범위로 포함시킴으로써 거래 당사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8페이지 1번 부동산 중개 실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중개 실무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중개 의뢰 접수 받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2번에 거래계약의 체결에 따른 이행 업무는 원칙적으로 중개 실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원칙
일시적으로 하는 표현을 집어넣은 거는 우리가 손해배상 책임의 귀책 사유가 되는 중개의 범위를 판단할 때는 이 부분도 중개에 포함된다라는 여러 다양한 판례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3번의 개업공인중개사는 리스팅 농장 개념을 통해 리스팅이라는 것이 바로 이 중개의 접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농장이라는 말 붙은 것은 결국 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영업활동 지역적 범위를 설정해 두는 거죠. 그걸 농장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농장 개념을 통해서 중개 수요를 예측함으로써 합리적인 경영이 가능한 기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의 능력에 따라서 적정한 농장 규모를 설정함으로써 그 농장 내에 중개 수요를 미리 예측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합리적 경영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4번에 일반적으로 중개윤리의 유형으로는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실무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윤리적 덕목을 준수한다는 실천적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켜야 될 윤리적 덕목으로서는 네 가지 측면의 윤리적 덕목이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서비스 윤리, 조직 윤리, 공중 윤리, 고용 윤리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서비스 윤리라는 것은 의뢰인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윤리적 덕목을 의미한다면 조직윤리라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지켜야 될 윤리적 덕목, 공중윤리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켜야 될 윤리적 덕목, 그리고 고용윤리라는 것은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존을 고용할 수 있는 거죠. 그 고용인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윤리적 덕목을 의미하는 거다.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할 때는 공인중개사 법령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데 그 광고라는 것은 결국 중개의 접수를 받기 위한 전단계 활동이죠. 이 행위도 넓게 보면은 중개 실무 활동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결국 중개 실무라는 것은 의뢰 접수를 받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중개 광고 활동은 그동안에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규율 대상이 아니었는데 표시 광고의 공정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다가 우리 최근에 허위 매물 광고가 다반사로 이루어지는 바람에 공인중개사법의 개정을 통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할 때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라든가 명칭이라든가 연락처라든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면 틀려버리는 거죠. 2번에 부동산 실무의 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 중개의 접수는 법률적으로 표현하자면 중개계약의 체결에 대한 것이 중개의 접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무에서도 우리가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해야 될 경우도 있을 거고 전속 중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2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받은 때는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 주로 9가지 사항으로 시행령 21조 규정되어 있죠. 확인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법령상 규정된 의무사항이죠. 3번에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법률적으로 보면 중개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개 완성됐기 때문에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이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의 개정을 통해서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 시점에 중개 보수를 받도록 하지 않고 잔금 지급 시에 보수를 받도록 이렇게 명시함으로써 우리가 현실을 좀 반영한 입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4번의 중개완성 시에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업무보전관계 정사본을 거래당사자에게 교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공인중개사 법령상 주어져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입니다. 실무에서도 당연히 그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거죠. 5번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인과의 약정에 관계없이 중개보수는 거래대금의 이행이 완료된 때, 즉 잔금 지급된 때 청구할 수 있다는데 약정에 관계없이 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최근에 신설된 조문에 의하면 당사자의 약정을 하지 않으면은 잔금 지급 시에 청구를 하게 되겠지만은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즉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약정으로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 169페이지에 3번에 과거 초창기 시험에 한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중개업 경영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 기본서 강의할 때 중개업 경영의 특성은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해설 부분에 보면은 1번부터 한 9번까지 쭉 특성을 저기 메모해놨는데 전부 다 어렵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비조직적이기 때문에 경영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B자가 떨어졌기 때문에 1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8회 시험 때와 9회 시험 때 우리 부동산 학개론에서 주로 점검하는 지식을 실무 문제로 드린 바가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8, 9회 2회 때는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부동산 학개론에서 들어봤던 지식을 토대로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라라는 의미에서 집어넣었을 뿐입니다.
4번에 공인중개사 갑은 1억 원을 투자하여 중개업을 창업하고자 한다. 그런데 갑은 창업을 하면서 2천만 원은 자신의 지분으로 하고 나머지 8천만 원 이자율 20%로 빌려서 투자했다고 하자. 갑의 지분 투자에 대한 수익률, 지분 수익률을 계산하라라는 문제입니다. 이 경우에 8천만 원이 이자율 20% 빌려서 투자했기 때문에 우리가 1,600만 원은 이자로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수익은 2,600만 원이 발생했다는 조건이 제시되어 있네요. 그 2,600만 원 중에서 1,600만 원은 이자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순수익은 1,000만 원에 불과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지분 투자는 2천만 원이죠. 그래서 2천만 원에 대해서 순수익이 1,000만 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분 투자에 대한 수익률은 당연히 50% 이렇게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170페이지에 중개업의 접수 실무죠. 중개업의 접수 실무. 이 2장이 중개업의 접수 실무 문제를 다뤄보고 3장에서는 조사 확인 실무 문제를, 4장에서는 바로 이 중개 판매 활동 과정에 관한 실무 문제, 그리고 거래계약 체결에 관한 실무 문제,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170페이지 1번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중개계약은 당연히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다. 틀린 거죠. 이전하고자 하는 자와 취득하고자 하는 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은 거래계약이 되는 겁니다. 거래계약. 이 거래계약과 이 중개계약의 당사자는 엄연히 다른 거죠. 이 중개계약의 당사자는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2번의 중개계약은 쌍무계약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죠. 특수한 쌍무계약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지조건부 쌍무계약이죠. 3번의 중개계약은 관행상 구두계약으로도 행해집니다. 4번에 중개에 관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개계약을 무슨 계약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게 됐다. 성문계약으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22조에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죠. 중개계약은 분료식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지닙니다.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의 경우에도 분료식 계약에 해당한다고 봐야 됩니다.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작성 의무 위반으로서 업무 정지 대상이 될 뿐이지 전속중개계약의 성립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전속중개계약의 경우에도 분료식 계약이다. 2번에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아파트에 대한 매도 중개를 의뢰받고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이용하여 매수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을과 공동중개로 거래를 성립시킨 경우 거래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하는 과정은 공동중개 과정이 되는 거죠. 그 절차로서 빠르게 연결된 것은 해놨습니다. 자, 일단 매도 중개를 받은 갑이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물에 관한 정보를 자신이 가입하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등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3번, 4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매수 의뢰받은 개업공인중개사 을이 갑이 등록한 그 매물에 관한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검색을 하는 거죠. 검색 결과 매수 의뢰 대상이 되는 매물이 나왔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이 매수 중개의뢰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을이 매도 의뢰받은 개업공인의 갑에게 매수인이 있음을 연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 뒷건, 리을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만남을 통해서 거래계약 체결을 하게 되고, 이 거래계약 체결을 한 사실은 매도 중개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갑, 매물 정보를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인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거래 완성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데이터베이스 처리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171페이지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의 내용은 전속중개계약의 체결과 그 이후의 과정을 열거한 것이다. 그 순서가 빠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습니다. 이 경우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부동산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 공개 의무가 있다라는 점을 주의해가면서 순서를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네요.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전속중개를 하게 되면 전속중개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리얼에 따라서 전속중개계약서를 2통을 작성하고 한 통은 의뢰인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한 통은 개업공인중개사가 3년을 보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는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인에게 업무처사항을 통지하는데, 이건 2주일에 1회 이상인데 정보 공개는 7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니언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미언보다는. 그래서 디귿, 리얼, 그 다음에 정보망 등의 정보 공개네요. 기억이네요. 디귿, 리얼, 기억. 그 다음에 이 정보망 등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은
이런 정보를 공개했다라는 사실을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다시 문서의 형식으로 통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니은이 진행됩니다. 중개인에게 거래정보망의 매물등록 확인서라는 것이 서면이죠. 서면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주일의 이상 의뢰인에게 업무 처리 진행 사항을 통보하게 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3번 문제도 실무용으로 출제했을 뿐이다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23조에 규정되어 있는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규정을 잘 활용하시면은 순서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4번 우리나라는 외국의 부동산 중개제도와 비교할 때 중개계약의 불명확화, 비정형화가 특히 취약한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음 중 중개계약의 정량화, 서면화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장점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 해놨습니다. 구두계약이 아니라 서면화시킬 때의 장점이 아닌 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5번에 보시면은 중개 업무에 대한 관주도의 통제가 강화되어 한자를 일부러 써놨습니다. 행정기관 주도의 통제가 강화되어 국민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했는데 오히려 중개계약도 계약이죠. 이 계약을 서면화시키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행정기관 주도의 통제가 강화된다라는 표현이 틀린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172페이지에 5번 중개인이 서면으로 중개계약을 체결을 희망할 때 반드시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제22조의 일반 중개계약의 경우 서면으로 작성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때 개업공인중개사가 반드시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중개례 사항물의 접경, 교통, 주변 환경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은 당연히 중개례 접수 시에 설명하는 것이 아니죠. 확인 설명 단계 때 설명할 사항이 되는 겁니다. 6번 서면화 유형화될 때 기대할 수 없는 기능은 해놨습니다. 4번을 보시면 중개계약을 서면화 명확화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은 있죠. 그런데 중개 보수의 자유로운 약정을 기대할 수 있다 해놨는데 이 중개 보수라는 것은 우리 공인중개사법 32조 규정에 기준을 정해뒀죠. 그리고 33조 금지행위 규정에서는 법정 중개 보수 한도를 초과해서 중개 보수를 받게 되면은 형사처벌 그리고 행정처벌의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계약을 아무리 서면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중개보수의 자유로운 약정을 기대할 수까지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173페이지에 7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중개계약의 유형으로 맞는 것은 한데 네모 박스 안에 내용을 읽어보고 중개계약의 특징을 판단하시라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제공한 중개대상물 정보를 컴퓨터 등을 통해 상호교환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중개활동이 가능하게 한 정보통신시대에 적합한 중개계약 형태로 해놨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 이 문제의 답을 찾는데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상호협동하여 거래계약을 완성시키는 것. 당연히 단독중개가 아니라 뭐다? 공동중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을 전속 거래정보망이 예문에 소개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전속중개계약을 답으로 처리하는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공동중개계약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 8번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를 비교 설명한 것이 다 틀린 것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별지 서식인 14호 서식인 일반 중개계약서 그리고 15호 서식인 전속중개계약서 두 법정 서식의 어떤 성격이나 내용에 대해서 비교 설명하는 문제 아주 중요합니다. 양 서식 모두 1번 모두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난을 두고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날은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뭘 물었느냐 하면은 우리가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당해 중개행위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은 우리가 일반 중개계약서나 전속 중개계약서 소위 중개계약서의 작성 시에는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라도 개업 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이든 서명 또는 날인이든 하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질 않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양서식 모두 개업공인중개사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는데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관해야 될 규정을 두고 있죠. 그러나 일반 중개계약서에 관해서는 보관 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일반 중개계약서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일단 현행 공인중개사 법령상으로는
일반 중개계약서의 보관 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주의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겠네요. 3번 일반 중개계약서는 중개계약 체결 시 작성 의무가 없으므로 즉 권장 서식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서에 표준된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있고 그 권장하는 서식이 14호 서식으로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성 의무가 없기 때문에 미작성의 경우에 제재에 관한 규정도 당연히 없습니다. 4번에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의뢰인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할 수 있죠. 당연히 일반 중개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의 내용에도 보면은 이 서식을 작성한 의뢰인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또 의뢰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약관의 내용으로 기재를 해두고 있는 거죠. 5번에 양서식 모두 뒷면이 있습니다. 14호 서식이든 15호 서식이든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는 앞면과 뒷면으로 있는데 결국에는 이 뒷면을 보시면은 다 권리 이전용, 권리 취득용으로 구분해서 기재하도록 서식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개 의뢰 접수는 권리 이전 중개 의뢰 접수가 있을 수 있고 권리 취득 중개 의뢰 접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서든 전속 중개계약서든 뒷면에 의하면은 이전용일 때 기재하는 내용, 취득용일 때 기재하는 내용으로 구분해서 표시하도록 그렇게 서식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개 실무의 총론 부분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우리가 174페이지 3장은 이 중개를 접수받은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서 다 일일이 공부사항 확인이나 현장 답사를 통해서 조사 확인하는 실무에 관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잠시 쉬었다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